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집사TV의 손해배상과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산재사고와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월급에서 미리 산재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시고 계시죠. 만약에 업무를 하시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산재보험에서 보험 처리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까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재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보험이기 때문에요.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 보상받는 비율이 아주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 탓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묻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가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하기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나 아니면 범죄 행위를 통해서 다치게 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요. 우선 업무상 질병이나 업무상 사고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발생한 질병을 이야기하고요.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작업 중에 추락이나 폭발이나 전도 등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산재 보상을 받으시려면 여기에다 더해서 근로자의 업무와 발생한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상당 인과관계라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러한 재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인과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업무와 발생한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부분은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근로자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요건을 모두 만족하셨다면 산재 승인이 될 수 있고요. 산재가 승인되면 산재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셨다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고요. 산재 사고나 질병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면 휴업급여,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애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요양급여는 병원 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산재 사고를 당한 이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가 발생하겠죠. 이 병원비를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급여가 있는데요. 이 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의 70%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료를 종결한 이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았다면 장애급여가 지급되고, 그리고 또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간병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산재보험의 보상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가 있습니다. 바로 위자료나 성형치료비, 그리고 장애급여나 간병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들인데요. 여기서 간병급여나 장애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치신 분이 젊은 경우에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산재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정함에 있어서 신체에 남은 장애의 수준에 따라서 1급부터 14급까지 급수를 나눠서 장애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급여를 산정할 때 각 급수에 맞춰서 평균 임금의 며칠분을 보상하겠다 이렇게 정해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신체에 남은 장애의 수준이 동일하고, 그리고 받았던 월급의 액수가 동일하다면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동일한 산재보상, 동일한 장애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일할 기간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데 장애급여로 인해서 충당되지 않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사고를 당해서 평생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에서 지급하는 간병급여로는 충당되지 않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과 손해들은 결국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사업체들이 이런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용자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사업주가 아니라 그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산재보험 처리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는 산재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내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급여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때는 그 사고가 발생한 데 있어서 내 과실이 얼마나 있었는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발생한 손해에 있어서 그 손해 중에 내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만큼은 사업주에게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 처리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산재 사고가 났을 때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산재보험으로서 처리되지 않는, 충당되지 않는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하고요. 그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사고 발생에 있어서 나의 과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업을 하실 때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변집사TV의 한세영 변호사였습니다.